유럽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한 곳이 지난 몇 달 사이에 어떤 코인 하나를 거의 다 싹 다 팔아버렸습니다. 비중을 99% 가까이 줄어버렸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들인 코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리플 XRP였고, 이게 그냥 흔한 기관 매수 뉴스처럼 들리시죠? 근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왜냐면 이 은행은 XRP를 사기 훨씬 전부터 이미 리플과 손을 잡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 얘기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은행이 어떤 곳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름은 인테사 산파울로, 이탈리아에서 1위 은행입니다. 굴리는 자산 규모가 약 1,500조 원이 넘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700조인데 그것보다도 2배가 넘게 큰 돈을 다루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은행이 보통 변동성이 심한 자산에서는 잘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가죠. 근데 지난 1분기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 은행이 코인 관련된 자산을 2배 넘게 늘렸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400억 정도였던 코인 관련 투자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3,300억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은행이 코인에 조금 더 들어왔구나, 이 정도로 들리실 텐데, 진짜 보셔야 될 부분은 그 안에서 돈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갔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얘기입니다. 인테사 산파울로는 비트코인 ETF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더리움 ETF도 처음으로 사들였고요. 솔라나 ETF는 거의 다 팔아버렸습니다. 보유 주식 숫자가 26만 6천 주에서 2,800주로 줄었어요. 사실상 청산이죠. 근데 그 자리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는 XRP ETF를 새롭게 사들였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360억 규모인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더 늘리면서 같은 알트코인인 솔라나는 거의 다 팔았고, 그 자리에 XRP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코인을 더 샀다 정도가 아니라요. 어떤 자산을 그냥 빼버려가지고 도태시켜버리고, 어떤 자산은 더 넣어가지고 추가했다, 신규 편입했다라는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한정된 돈을 어디에 더 무게를 둘지 결정을 한 거고, 그 결정에서 솔라나가 빠져있고 탈락됐다는 거, 그리고 리플 XRP가 새롭게 들어왔다는 거, 이 사실 자체가 핵심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따로 있죠. 이 은행이 XRP ETF를 사기 전부터 이미 리플 회사랑 일을 하고 있었던 곳인데, 리플에는 리플 커스터디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예전 이름은 메타코였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이나 큰 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인테사 산파울로 측에선 이 리플 커스터디를 이미 자기네 디지털 자산 보관 시스템으로 쓰고 있었고, 이게 무슨 의미냐? 인테사는 외부에서 XRP를 멀리서 바라보던 관찰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리플 회사 안쪽에서 한참을 같이 일해본 다음에 XRP를 직접적으로 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밖에서 보는 사람과 안에서 일해본 사람, 이 판단은 같을 수가 없겠죠. 인테사는 후자였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인테사가 이번에 매수한 XRP는요, 자기네 자기 자본 트레이딩 용도라고 보고를 했어요. 자기 자본 트레이딩이 무엇이냐? 고객 돈이 아니라 은행이 자기 돈으로 직접 사고 판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큰 은행이 새로운 자산에 들어갈 때는 보통 정해진 순서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먼저 자기 돈으로 작게 시작해서 위험을 본다. 괜찮으면 고객용 상품으로 확장한다. 또 괜찮으면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에 정식 편입한다. 이런 단계들이 존재를 하는데, 인테사가 지금 그 첫 번째 단계에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 자기 돈으로 먼저 들어본 단계요. 물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아직까지 고객 상품으로 나간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순서대로 흘러간 전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XRP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적어도 이런 은행이 단발성으로 한 번 사고 끝낼 만한 그림은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인테사 산파울로 한 곳만 움직이고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겠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비슷한 규모의 큰 은행들은 보통 비슷한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규제 환경을 보고 똑같은 자산 운용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SEC, 리플의 분쟁이 정리되고요. 미국의 XRP 현물 ETF가 상장되고요. 그 ETF를 유럽 1위 은행이 사기 시작했다는 흐름들, 다른 유럽 대형 은행들한테도 똑같은 신호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다음 분기에 다른 은행들도 무조건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켜보셔야 될 신호가 명확해졌다는 점, 이게 중요한데요. 다음 분기에 다른 유럽 대형 은행 보고서에 XRP ETF가 등장을 하는지, 그리고 인테사 본인이 자기 자본 트레이딩 단계에서 고객용 상품 단계로 넘어가는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보셔야 될 다음 체크 포인트고, 가격에 대해서는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요, 얼마까지 간다? 뭐 이런 식의 숫자 예측들, 책임 있는 분석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작년까지만 해도 XRP는 기관이 사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시장의 디폴트 단계였습니다.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1,500조 원을 굴리는 유럽은행이 그 명제를 정면으로 깨버린 상황이고, 이 변화 자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앞으로 데이터로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결국에 이탈리아 1위 은행이 솔라나를 거의 다 팔고 그 자리에 XRP를 새로 사들였죠. 이 은행이 XRP를 사기 전부터 이미 리플과 일하고 있던 내부 관찰자였고요. 이번 매수가 끝이 아니라 이 단계적인 진입의 첫 번째 단계일 가능성이 크겠고,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남겠습니다. 인테사 산파울로 다음으로 움직일 만한 유럽은행은 과연 어디가 될 수 있을지, 그 정답이 될 만한 후보를 다음 영상에서 정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리플이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리플 2,000원 아래에 있을 때, 1,800원, 2,000원일 때 조금 더 매수해 놓을 걸, 더 하락할 줄 알았는데 이게 상승해버렸다.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추가 매수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는데요.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 자체가 가장 분위기가 안 좋고 흐름이 안 좋을 때 안내를 드렸었지만요. 추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요. 리플이 이렇게까지 하락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히려 추가 매수 시기였다는 것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구나 최저점을 맞출 수 없겠지만요. 심리적으로 가장 흔들리는 시점이 오히려 저점에 가까울 수 있는 시기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활용할 줄 아셔야 되겠죠.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